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우면서 낭독하기라는 영어 학습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의 영어 학습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하는 방법은 구글 어스를 발표 도구로 이용하겠습니다. 구글 어스는 지구본이죠. 구글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큰 지구본입니다. 구글은 이 지구본에 지형과 건물을 그려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글 어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자신의 관심 지역을 관찰하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구글 어스를 발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영어 학습법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구글 어스를 발표 도구로 이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어스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얀 이미지를 넓게 펼쳐서 도화지처럼 깔았습니다. 이 도화지 위에 발표 자료를 공중에 띄웁니다. 측면을 볼까요? 공중에 뜬 발표 자료가 약간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받침대를 놓으면 됩니다. 다시 정면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구글 어스를 발표 도구로 이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구글 어스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도화지를 까는 김에 지구 전체로 다 깔아버리죠. 그리고 구글 어스의 배경인 별이 빛나는 밤 이미지를 밝게 빛나는 푸른 하늘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지구 땅덩어리만큼 커다란 도화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도화지 위에 발표 자료를 배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고민되는 게 발표 자료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문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문자의 기하학적 구조, 즉 문자의 모둠과 순서에 따라 발표 자료를 배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선택한 문자는 이겁니다. 이 문자 위에 저의 발표 자료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발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의 영어 학습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진앙 학습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석을 먼저 읽고 구 단위로 지우면서 낭독하기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해석을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낭독 학습의 목표는 영어로 말하기입니다. 두뇌 속에 있는 의미, 그 의미에 해당하는 영어 소리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영어 낭독 학습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미가 소리말을 가리키는 구조, 이 오렌지색 선분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어 초보자는 영어 문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따라서 낭독 학습에서 영어 문자는 발음 기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어 문자를 보고 따라 읽으면 영어 문자에 해당하는 영어 소리말이 나옵니다. 이 학습 방식이 읽기입니다. 읽기는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진짜 영어 왕초보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면, 유창한 발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읽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낭독 학습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의미와 영어 문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영어 문자에 해당하는 영어 소리말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의미와 영어 문자를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에 해당하는 영어 문자를 준비하거나, 둘째, 영어 문자에 해당하는 의미를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즉 장문이죠. 하지만 영어 장문이 가능한 초보자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독해입니다. 독해 역시 영어 초보자에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쉬운 독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로 번역된 해석을 읽는 겁니다. 한글로 번역된 해석을 읽으면 두뇌 속에 그 의미가 준비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의미는 영어 문자에 해당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비록 한글에 해당하는 의미이지만 영어 문자의 의미를 번역한 한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쉬운 얘기를 거창한 용어로 설명한다라고. 하지만 이 설명은 원리, 즉 근본적인 수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용어가 약간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영어 초보자도 가능한 독해 방법은 바로 한글로 번역된 해석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읽기와 독해 학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학습, 즉 읽기와 독해를 조합한 구조가 진앙 학습자의 낭독 준비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영어 초보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웬만한 영어 초보자는 영어 문자를 보면서 영어 소리말을 할 수 있고 한글로 번역된 해석을 읽으면 영어 문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앙 학습의 최종 목표는 두뇌 속에 오렌지색 선분점을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즉 의미가 소리말을 직접 가리키는 구조를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진앙 학습 과정을 봅시다. 영어 문자를 지우면 검은 것으로 바뀝니다. 이 검은 것은 극히 개인화된 영어 문자입니다. 네, 영어 문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은 것은 학습자의 두뇌 속 의미를 가리킬 수 있고 학습자는 이 검은 것으로부터 영어 소리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진앙 학습자만이 알 수 있는 문자라는 것일 뿐. 이 학습 방식의 최종 결과는 문자의 도움 없이 영어 소리말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영어로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저의 영어 학습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설명, 못다한 설명은 다른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어스에는 통상적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구글 어스의 기능만을 이용해서 제작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막과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효과, 이 모든 영상은 모두 구글 어스의 기능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어떤 영상 편집 기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표 도구란 그런 것이죠. 무대 위에서 오직 프리젠터 하나로 발표 자료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글 어스의 흥미로운 모습을 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을 깔아드리죠. 잘 보셨나요? 구글 어스를 발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구글 어스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나요? 심지어 구글 어스를 개발한 구글조차도. 저는 저의 영어 학습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글 어스를 발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산물이죠. 이 방법을 특허 출원해 두었습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과 한번 맞짱을 떠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 부산물의 가치는 저의 책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저의 책에는 경제적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부산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